이손주가 우리 집안 진짜 대들보다. 그 물건은 이제 빨리 치워버리자.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그 다음엔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한약 그릇이 덜덜덜 떨려서 국물이 받침 위로 넘칠 것만 같았습니다. 물건이라고요? 지금 저를 물건이라고 했나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뭘 했는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괜찮으시냐며 베개를 더 받쳐드리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래 고맙다며 며느리보다 내가 훨씬 더 살갑고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들려주지 않았던 그 따뜻하고 포근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때 여자가 어머님 배 좀 만져보시라며 요즘 태동이 정말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저 여자가 지금 임신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어머 정말이네. 아이고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만 나와라. 내가 이 집안의 희망이란다 하며 그 여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제 배는요? 저도 7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 돈만 축 내더라. 내가 아들한테 맨날 말했어. 빨리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친정에서 3억을 빌려다 남편 사업 자금 댔던 그 여자. 시어머니 암 수술비 5천만 원 마련하려고 제 적금 다 깨고 친정 어머니한테 손 벌렸던 그 여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고 밤새 객퇴시켰던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무심하게 문 앞에 한약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시더니 예민한 애 짧게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저를 시험하기 시작하셨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냐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시집온 여자가 무슨 회사를 다니냐.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원래 살림만 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어머니 앞에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요. 회사를 그만두니 아침상을 다시 해라. 이건 싱겁다. 저건 짜다.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아부으셨습니다. 이런 걸 먹으라고 갖다 주나. 걔 줘도 안 먹겠다. 싱크대에 버려진 미역국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3시간 동안 공들인 그 국이 그렇게 버렸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증조할머니가 물려주신 강남 땅을 팔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울며 말렸지만 3억을 마련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겨우 3억. 친정에서 딸 시집 보낼 때 그것밖에 안 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땅을 판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내 땅 명의 변경 서류가 접수됐다고 하더라. 근데 엄마가 보기엔 내 도장이 아닌 것 같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이상했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위조한 거였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오셔서 며느리 땅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땅을, 제 전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봐야 시어머니 마음이 바뀔 리 없었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한의원 다니고, 침 맞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언제나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결혼 9년 차 되던 해,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여느 때처럼 시댁에서 시어머니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이미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나 혼자 두고 가겠다고? 나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약 먹어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님, 친정 엄마가 위독하시대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요. 내 시어머니가 먼저야. 아니면 효도 안 할 거야?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맡기는 거지.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지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남편 준혁 씨에게도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잔인했습니다. 은지야, 어머니도 지금 아프시잖아. 조금만 있다가 가면 안 돼?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밤새 시어머니 수발을 들며 가슴을 졸였고 다음날 새벽 끝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한 못난 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문상은커녕 저를 구석으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유산 정리 잘해라. 어차피 너 혼자 남았으니까 다 내 거 아니겠니? 그 돈으로 우리 집빚 좀 갚아야지. 준혁이 사업이 요즘 다시 어렵다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제 슬픔은 안중에도 없이 유산 이야기를 꺼내는 그 모습에 제 안에 무언가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도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재산은 어머님이 건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낮고 차갑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하더니 이내에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시어머니를 더 이상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시댁 안방 문틈으로 저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 겁니다. 이손주가 우리 집안 진짜 대들보다. 그 물건은 이제 빨리 치워버리자. 시어머니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가져올 유산과 제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바친 청춘과 돈은 그저 그들에게 물건을 관리하는 비용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당신 손에 노란하기만 한 바보인 줄 아셨나요? 제 손에 들린 이 녹음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모아온 당신의 범죄 증거들. 이제 제가 이 집안의 대들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가려는 순간 발이 뭔가에 걸렸습니다.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방 문이 확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동안 시어머니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감정 하나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때려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물었잖아. 언제부터 있었냐고. 처음부터요. 그 여자랑 손주 타령하면서 저를 물건 취급할 때부터 다 듣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끌어냈습니다. 거실에는 그 내연녀 윤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약간 커졌지만 금방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와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마치 제가 처음 만난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윤서 옆에 보란듯이 앉으시더니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어차피 다 알게 된 거 얘기 좀 하자. 저는 로봇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마치 한 가족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할게. 이쪽은 윤서야. 내 친구 딸이지. 그리고 윤서야, 이쪽은. 알지? 준혁이 법적인 아내. 법적인 아내. 그 한마디가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진짜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서류상 필요해서 둔 가짜 취급을 받은 거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준혁 씨도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저 여자랑 아이까지 가진 거. 준혁 씨도 다 알면서 저를 속인 거예요? 당연하지. 누구 아이인데 아비가 모르겠니? 넌 이제 필요 없어. 10년 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 집에서 우리 아들 인생에서 나가줘. 나가달라고요. 10년 동안 암수술 간병하고 친정 땅 팔아 사먹해주고 똥오줌 받아내며 버틴 저보고 쓰레기 치우듯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울부짖으며 10년의 헌신을 말하자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헌신? 내가 밥하고 청소한 게 뭐가 대단해. 돈이라도 제대로 벌어왔어. 애라도 제대로 낳았어. 넌 그냥 우리 집안 돈 필요할 때 쓰던 ATM이었을 뿐이야. 준혁이 사업 자금. 그거 투자 아니었니? 내가 좋아서 준 거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선 폭죽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믿었던 사람과 가족이라는 환상이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네요. 제가 어떤 인간들이랑 10년을 살았는지. 하지만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저 그냥 안 나갑니다. 당신들이 빼돌린 내 돈, 위조한 내 인감. 그리고 지금 이 안방에서 나눈 추잡한 대화들. 제가 다 어떻게 되돌려주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저는 가방 속에서 빨간불이 깜빡이는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흙빛이 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요, 어머님.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진짜 며느리가 누군지, 누가 이 집안의 주인인지 법대로 따져보자고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댁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윤서가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 늦었지만 이제 나 제대로 싸워볼게. 2부에서 계속됩니다.